위기를 극복하고 인생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방법.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몰려온다. 이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방법. 첫째,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0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는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에 부응해 사람들이 실증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며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의 저항에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는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가 러셀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둘째,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하라.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는 성질이 달라서 마음이 활발한 지혜로운 자는 흘러가는 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침착한 어진 자는 움직이지 않는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지혜, 어짐, 용기 이 세 가지 덕목을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보고 이것을 골고루 겸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공자는 어짐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여겼다. 어짐은 마음이 넓고 상냥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해당하는 말이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한다. 변화가 심한 것보다는 산처럼 확고하고 큰 것에 이끌리는 마음이 이해가 간다. 산이 좋다고 산을 집안으로 옮겨올 수는 없다. 하지만 화초나 나무를 화분에 심어 보기 좋게 가꿀 수는 있다. 화초를 기르는 것은 나무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자기가 받고 싶다는 희망의 표현이 아닐까 한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지만 집안의 화초는 자신이 공을 들여 키운 그야말로 자기의 소유물이다. 셋째, 미의 세계에 입문하자. 내 인생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이 질문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감성이 제각각 다르므로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 다르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의 이데아, 즉,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느낄 만한 것이 있다면 정체되어 있던 생명력이 갑자기 되살아난다. 진선미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이 이상으로 추구한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미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삶이다. 라는 서은처럼 윤리적인 것과 달리 좀 더 근본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50이 넘어 침체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미의 에너지를 접하지 않고 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잘 침체하지 않는다. 50 이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누리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넷째, 철학을 배워라. 미의 세계 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파헤쳐 나가길 추천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젊었을 때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어렵다고 정평이 난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다. 죽음을 의식하고 앞서 나아가 준비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때문에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퇴락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나이 들어 다시 읽어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에 더 공부할 것이나 더 표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50세야말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5번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들이자. 유전자의 습관을 켠다 라는 표현은 뛰어난 인재를 만나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을 나타낸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기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닐까?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 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쁘다. 다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소곳이 앉아 차를 만드는 동작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다. 춤도 좋다고 생각한다. 춤은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춤을 배우고 표현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춤은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고 몸을 곧게 펴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뇌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야말로 감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50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50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도 같다. 90분간 계속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 골을 넣을 수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에 수록된 책 속 지혜였습니다. 오늘이 나의 전성기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림 없이 내 영혼을 흔드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두 번째 청춘, 인생 2막은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